시뻘건 불길이 금방이라도 옆 건물로 옮겨붙을 듯 맹렬한 기세로 타오릅니다. 지난 13일 오전 7시 30분쯤 서울 우장산동에 있는 2층짜리 음식점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른 아침 시간이라 식당 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화재 연기가 퍼지면서 인근에 있는 요양병원에 입원 환자 58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있었는데요. 소방서 추산 2,400여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10분여 만에 꺼진 이번 화재는 아직까지 정확한 화재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소방당국은 음식점 카운터 부근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6일 새벽 3시쯤 서울 광진구 화양동에 있는 4층 원룸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4층 건물 중 맨 꼭대기층에서 창문으로 화염과 상당한 농연이 분출되는 상태로 그 화재점으로 보면은 최성수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진압대원들은 신속히 진압하지 않으면 상당히 위급한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갑작스러운 화재 소식에 새벽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골목에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집이에요. 창문으로 수간을 달아올려 진화를 하려고 했으나 창문이 없었습니다. 건물이 규모가 적고 복잡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계단으로 수간을 연장하여 4층에 도착하여 그 현장 문을 개방했는데 검은 연기와 그 화재가 심했기 때문에 앞이 안 보이는 상황이었고 가장 많이 연수물이 가장 많이 탔던 부분은 그 안방으로 신속히 진화를 한 후 인명 검증을 했으나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던 것 같고.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불은 침대와 냉장고 등 가지 도구들을 태우고 10분여 만에 꺼졌습니다. 건물 꼭대기 창문에서 뿜어져 나오는 시커먼 연기 속으로 불꽃이 보입니다. 창문마다 뿜어져 나오는 검은 연기에 전율마저 느껴지는데요. 지난 12일 오후 2시 10분쯤 서대문구 독립문에 위치한 주상복합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건물 4층에 있는 일반 주택의 주방 가스레인지에서 시작된 불은 10분여 만에 꺼지면서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바로 아래층에는 독서실이 성업 중이었기 때문에 자칫하면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번 화재처럼 가정이나 음식점 등 주방 가스레인지에서 시작되는 화재가 종종 발생하는데요. 가스레인지에서 불이 날 경우 가스 유출로 인한 2차 폭발로도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평소 가스레인지를 사용한 후에는 반드시 소화 상태인가를 확인하고 가스 유입 밸브까지 모두 잠그는 가스 안전 사용 습관을 생활화해야 합니다. 특히 야외 활동이 증가하는 여름철에는 가정 내 가스 사용뿐만 아니라 야외에서 휴대용 가스버너를 사용할 때에도 화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버스 중앙차로에 있는 승강장이 박살난 채 유리 조각이 주변 여기저기에 잔뜩 흩어져 있고 그 뒤로 승용차 한 대가 옆으로 넘어져 있습니다. 뼈대만 남긴 채 마치 폭격이라도 맞은 것처럼 처참한 승강장의 모습에서 사고 당시의 충격을 여실히 짐작할 수 있는데요. 지난 5일 저녁 8시 55분쯤 지하철 경의선 가좌역 부근 버스 중앙차로에서 승용차가 버스 중앙차로에 위치한 승강장 구조물을 들이받고 옆으로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가 머리에 부상을 입어 가까운 병원으로 옮겨졌는데요. 다행히 사고 당시 버스 승강장에는 승객들이 없었기 때문에 추가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소방대원들이 쉴 새 없이 물을 뿌려대보지만 불길은 좀처럼 잡히지 않은 채 화재의 검은 연기는 차량 전체를 뒤덮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오전 8시 42분쯤 서울 성북구 장위동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장에서 차량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차량 보닛에서 시작된 불은 약 10분 만에 진압됐지만 엔진과 차체를 모두 태우며 소방서 추산 3,6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주차 중인 차량에서 발생한 화재라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소방당국은 현재 정확한 화재 원인에 대해 조사 중입니다. 구조대원들이 의식을 잃고 쓰러진 구조자의 흉부를 압박하며 심폐소생술에 온 힘을 쏟고 있고 다른 구조대원들도 병원으로 긴급 이송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오전 10시 49분쯤 북한산 설림사 계곡 근처에서 하산 중이던 등산객이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원들이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를 시행한 후 곧바로 가까운 병원으로 구조자를 긴급 이송했는데요.
여름철을 맞아 산이나 계곡을 찾는 야외 활동 인구가 증가하면서 크고 작은 안전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서 본 사고처럼 무더운 날씨에 등산을 하다가 갑자기 의식을 잃거나 탈수 증세가 올 수도 있고 계곡이나 하천에서 야영을 하거나 물놀이를 즐기다가 예기치 않는 사고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이하여 산이나 계곡으로 휴가를 떠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캠핑을 가시기 전에는 일기예보를 꼭 확인하여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캠핑은 경험자와 함께 가시는 게 훨씬 더 안전하고요. 허가된 캠핑지에서 캠핑을 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계곡 근처는 물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비가 오면 물이 범람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거리를 충분히 유지하여 텐트를 설치해 주셔야 하고요. 활동 시에는 뱀과 독충에 주의하여서 활동하셔야 합니다. 혹시나 산에서 조난을 당하셨을 때는 저희가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스마트폰 119 신고 앱을 사용하여서 신고를 해 주신다면 정확한 위치가 파악되어 신속하게 구조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름 물놀이 사고라고 하면 많은 피서객들이 찾는 바다에서 주로 일어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 통계를 보면 해수욕장이나 해변에서 사고를 당하는 것보다 계곡과 하천, 강에서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2배 이상 더 많다는데요. 그 이유는 수영장이나 바다와 달리 강이나 하천, 계곡 등에는 안전요원이 거의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강이나 하천, 계곡의 물가에는 수영 금지라는 경고판만 달랑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1초라도 빨리 시원한 물속으로 풍덩 뛰어들고 싶은 물놀이객들은 늘상 봐오던 수영 금지 경고 따위에는 아랑곳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접신물에서도 사고가 날 수 있다는 유비무환의 마음가짐이 안전한 물놀이의 첫 단계라는 것을 꼭 명심해야겠습니다. 날씨가 더워짐에 따라서 산이나 강으로 물놀이를 떠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물놀이를 하시기 전에 준비 운동은 꼭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식사 직후나 음주 후에는 바로 입수하시는 게 굉장히 위험하고요. 어린 아이들은 부모님 그리고 어른의 시야 안에서 활동할 수 있게 꼭 돌봐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익사사고 발견 시에는 자신의 수영 실력을 과신하여 직접 뛰어들어 구조하려고 하지 말고 주위의 도구를 이용하시는 게 훨씬 더 안전합니다. 물에 뜨는 물체를 던져준다거나 막대나 로프를 이용해서 끌어당겨 주시는 게 훨씬 더 안전한 구조법입니다. 소방방재청 통계에 따르면 물놀이 사고 사망자는 7월 하순부터 8월 중순까지 여름철에 집중되고 사망사고 원인으로는 안전부주의가 56%로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그중 최근 5년 동안 발생한 물놀이 사망사고는 물 깊이가 얕고 유속이 느린 곳에서도 많이 발생했다고 하니 물놀이 전에 반드시 준비 운동을 해야 하며 음주 후에 물에 들어가거나 수심이 얼마 안 된다고 얕잡아 본다거나 자기의 수영 실력을 뽐내는 등의 치기 어린 만용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고는 예고가 없고 우리가 기본을 지키지 않을 땐 언제든 우리를 찾아옵니다. 특히 야외 활동이 많은 여름철에는 잠깐의 방심으로도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다른 때보다 더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키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접신물도 조심해서 건넌다는 안전습관이 생명을 지켜줍니다.